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왜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까요?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다루는 테드토크, 수잔 핑커의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밀은 사회적 관계일 수 있다 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6년에서 8년 정도를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더 그 차이가 크다고 해요. 세간에 알려진 장수를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25% 정도라고 하고 생활 환경의 요인이 75%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명과 그리 큰 상관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주로 여성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곳이 전 세계에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자나 남자나 다 장수를 하고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던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의 한 섬으로 코르시카와 튀니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르데냐의 한 휴전 감시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수명이 모두 길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이곳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간적 특징을 봐야 하는데 이곳은 집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고 골목과 거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이 공간에서는 가족들끼리도 친밀하고 대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웃들과도 되게 친밀하고 이웃이 아니더라도 술집 주인, 신부님, 식료품 주인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이 공간에서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오래 살며 그 장수의 차이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적 접촉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러한 사회적 접촉에 대한 메타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줄리안 홀트 룬스타드의 사회적 관계와 죽음의 위협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에 공기의 질이나 고혈압 치료 여부 그리고 비만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가 미미했고 사회적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발표한 장수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지원이에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불러주거나 같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존재들 그리고 신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는가가 수명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통합인데요. 사회적 통합이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얼마나 접촉했는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르데나 같은 경우는 마을이 밀집된 형태로 되어 있고 대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회적 접촉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수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테드토크 발표자인 수잔 핑커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염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지금은 사회적 고립이 우리의 시대에 공공보건을 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내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도 간혹 생각해보면 주말에 약속도 없고 일만 해야 될 때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전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한마디도 입을 떼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직접적인 교류 대신에 선택하는 건 SNS가 있잖아요. 근데 SNS는 직접 교류가 주는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뇌의 집중 영역과 사회지능에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SNS를 통한 교류는 화면에 텍스트만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회적인 지능이나 뇌의 집중 영역이 활성화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나 우리의 몸은 마치 근육처럼 열심히 쓰면 쓸수록 그 기능이 유지되거나 더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회적 접촉과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의 표정이나 이 사람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를 내 뇌가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킬수록 우리는 이 뇌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되고 더 활성화되고 감정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 영상의 제목에서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직접 만나는 관계를 일생 동안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녔을 때
경로당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학습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경로당에 이제 할아버지들도 많고 할머니들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들도 있는데 4-5명? 근데 할머니는 막 30명 요 정도 되셨거든요. 물론 수명의 차이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더 적게 계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할아버지들을 보면 막 우르르 몰려있기보다는 주로 한두 명 혹은 혼자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수명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경로당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몇 명의 사람들과 교류를 했나요? 친구는 물론 상점 주인이나 수업을 받는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호떡을 사 먹었는데, 호떡을 사게 되면 주로 이렇잖아요. 뭐 얼마예요? 뭐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 주고 그냥 먹고 가버리는데, 저는 이럴 때 말 한마디 걸려고 가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밀가루 어떤 걸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하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됐고, 그분도 좀 외로움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와 함께하고, 또 식당이나 편의점의 직원들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공감하셨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